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법 입문 할 거고요. 세법하고 입문하고 회계 원리는 이제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과정 자체가 세법은 입문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과정이니까 뭐 회계 원리하고 같은 시기에 들으셔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법 기본 과정 있죠. 기본 과정은 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도 세목별로 회계를 안 듣고 들으셔도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법인세라고 해서 회계를 필수적으로 듣고 들어야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공부 순서는 재무회계, 회계 원리, 세법 입문 끝나고 나서 재무회계 듣고 원래 세법 기본 과정 그렇게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세법 기본 과정에서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라는 게 있고요. 법인세라는 게 있거든요. 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재무회계가 필수 코스는 아니라 가지고 재무회계 안 듣고 들으셔도 이해 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같이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요게 문제거든요. 요 법인세는 반드시 요게 선행이 돼야 돼요. 재무회계하고 연결되는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재무회계를 듣고 법인세 세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뭐 언제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요 입문 과정 듣고 바로 요거 들으셔도 문제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법인세, 재무회계 듣고 요거 듣고 그래야지만 이해가 갑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본 과정 듣고 이제 객관식 듣고 뭐 심화 세무회계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제 4페이지 뭐 조세란 무엇인가라고 해가지고 조세 총론 이런 게 나오죠. 안 보셔도 돼요, 사실. 이거는 제가 부가가치세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부가가치세 내용을 알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바로 저쪽 넘어가가지고 10페이지에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그거 좀 볼게요. 10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용어 정리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세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세법이 양이 되게 많고 용어가 한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한자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용어만 정리를 잘 하시고요. 되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공부를 하면 세법도 재밌는 과목이에요. 어느 정도 재미는 있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외울 것도 많고 나중 가서 좀 버겁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쉬운 과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은 아니니까 끈기만 있게 계속 공부를 하시면요 잡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자,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나오죠. 부가가치세 우리 밸류 에디드 텍스라고 부릅니다. 요거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부가가치세는 영어로는 Value Added Tax 이렇게 부르고요. VAT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요거 해석을 해보면 더해진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해진 가치. 요거를 한국말로 부가가치라고 불러요. 사업자가 가치를 더해가지고 물건을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거죠. 제조업자가 뭔가 사가지고 가치를 덧붙이고 또 그걸 팔아가지고 도매업자가 또 가치를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소매업자가 또 가치를 덧붙여가지고 판다. 그런 게 부가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를 하는 그런 조세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유형과 과세 방법 이런 걸 좀 기억해야 되거든요. 과세 유형이라는 것과 과세 방법. 여기 결론인데 결론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과세 유형이라는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불러요. 소비형 부가가치세.
용어 설명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세 방법, 요게 좀 중요한데 요거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먼저 소비형 부가가치세가 뭐냐? 소비형. 우리 과세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총생산형이라는 게 있고요. 총생산형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형이 있고요. 소비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사업자가 있다고 할게요. 사업자가 부가가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사오는 게 있겠죠. 뭔가 물건을 사오고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그때 사오는 거를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눠보면 중간재라는 게 있고요. 자본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간재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중간재에 원재료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재료 상품 이런 거. 라면 만든다고 했을 때 라면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뭐 밀가루도 있을 거고 라면에 투입되는 식용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원재료들 그런 걸 중간재라고 부르고요. 자본재는 라면 만들려면 이제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 건물. 그런 게 이제 자본재예요. 공장 건물이나 기계장치 이런 게 자본재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기계장치. 이걸 부르는 말이 자본재. 이걸로 라면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총생산형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총생산형 부가가치세라고 하면요. 이 사업자가 라면 팔면 매출액이 발생하겠죠. 그 매출액에서 중간재 가격을 빼버려요. 뭐 식용유 같은 거 이런 거 사와가지고 1,000원에 사와가지고 1,500원에 팔았다. 500원을 창출했구나. 더했구나.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요거는 영어로는 GNP형이라고 불러요. 뭐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로스가 총이란 뜻이야. 총액.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영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총생산형. 그리고 소득형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재 빼고요. 라면에 투입된 거 원재료 가격을 빼는 거죠. 그리고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빼요. 감가상각비. 요거는 이제 회계 원리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감가상각비는 단순하게 이런 거죠. 아직 회계 원리 이까지 안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1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회계 원리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억짜리 건물을 사면 요 10억 원이 비용은 아니거든요. 비용은 아니고 자산이 되는 거죠. 건물이란 자산이 되었다가 건물을 그냥 1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할게요. 10년 단순히 뭐 사실 10년보다 더 많이 쓰긴 하죠. 40년, 50년 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가정을 그냥 해보죠. 계산 편의상. 그럼 1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하면 1년당 비용은 1억이 되겠죠. 이런 게 감가상각비예요. 감가라는 것이 뭐 가치 감소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가치 감소분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원가를 배분하거든요. 원가를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똑똑똑 잘라가지고 비용으로 착착착 보내는 거. 그런 게 감가상각비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사용하는 기간 동안 수익 비용 대응 발생주의 그걸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잡는데 그걸 뺍니다. 그걸 빼서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이게 소득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소득이라는 것과 이익이라는 게 좀 비슷해요. 우리 회계에서는 이익이라고 부르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나옵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소득하고 이익이 비슷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소득형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하죠.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라 가지고 얘를 잘 아시면 돼요. 소비형은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중간재도 빼고요, 자본재도 왕창 뺍니다. 건물 기계 사온 거 10억에 사왔으면 10억 빼버려요. 그냥 10억 빼는 방식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계산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죠. 사온 거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중간재, 자본재 구분 없이 다 빼서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입니다. 그게 요거예요. 소비형. 좀 간편한 방법이죠. 정리를 하자면 총생산형은 자본재를 안 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득형은 자본재를 서서히 빼는 거죠. 감가상각비 이런 걸로 잘라가지고 빼는 거죠. 기간에 따라서. 소비형은 자본재를 왕창 다 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소비형 같은 경우에는 자본재를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죠. 그리고 부가가치의 개념 자체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잖아요. 그러면 자본재를 사온 시점에는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줄어가지고 자본재를 사오면 세금 부담이 줄는구나. 자본재를 사야겠구나. 그런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투자 촉진 효과. 우리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라 가지고 결론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은 소비형이고, 요 소비형에서는 자본재를 빼서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다. 투자 촉진. 이걸 사오는 순간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줄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도 좀 편하겠죠. 중간재, 자본재 이게 실제로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오는 거 다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주 편하게 부가가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비형. 요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과세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잘 아시면 돼요.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론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소비형 부가가치세 요걸 좀 본 거고요. 거기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10페이지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유형해가지고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적혀져 있죠.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계산 유형은 총생산형, GNP, Gross National Product 요거가 하나 있고요. 소득형, 소비형 세 가지가 있고,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모든 나라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총생산형은 중간재 구입액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합니다. 자본재 안 빼고 있죠. 소득형은 중간재 빼고요.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 서서히 빼는 구조죠. 소비형은 중간재도 빼고 자본재도 빼고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쳐져 있죠. 손글씨로 따라가 보면 자본재 구입 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투자를 촉진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만 좀 챙겨가시면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좀 볼게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전단계 세액. 앞에 단계에 세액을 뺀다라는 뜻이에요. 공제법. 요것도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요 사업자가 이것저것 사와요. 이제 소비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뭐 굳이 중간재, 자본재 구분할 필요 없어요. 구분할 필요 없이 이것저것 사오는 거 그걸 빼서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얘가 1,000원짜리를 사왔다고 할게요. 1,000원짜리를 매입을 해가지고 가치를 더하고 1,500원에 팔고 있다.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 이걸 계산할 때 우리는 소비형이니까 빼서 구하면 돼요. 이게 중간재든 자본재든 그런 거 구분 안 해요. 구분 안 하고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빼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공제법이라 부르는 거야. 공제법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뺀다라는 뜻이에요. 한자가 들어가가지고 공제법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쓰는 거죠. 차감한다. 그 뜻이 공제법이고요. 그러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어떻게 구하죠? 매출액 1,500원에서 매입액 1,000원을 빼면 돼요. 얼마? 500원. 이게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어렵지 않죠? 금액 두 개밖에 없고 그거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야. 공제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가산법도 있어요. 가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산법은 실제로 키우지 않습니다.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그 노력이라는 게 우리가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건데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자, 토지에 대한 지대, 이윤,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뭐 이런 게 부가가치 구성 요소예요.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더한 노력이죠. 그 노력의 가치, 뭐 임금의 가치가 50원, 지대 같은 경우에는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자 뭐 300원, 이런 식으로. 이윤 50원, 이렇게 해서 그 요소들을 더해가지고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을 구할 수도 있어요. 다 더해가지고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거는 복잡하죠. 임금이 얼마인지, 지대가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이윤이 얼마인지 그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가산법은 안 키워요. 그냥 안 키우고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공제법으로 구합니다. 빼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공제법이긴 공제법인데 어떤 공제법인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계산을 하려면 요거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자의 매출액 1,500원, 그죠? 요거부터 계산하고요. 거기에 사온 거, 매입액, 요걸 빼야 되겠죠. 공제법은 매출액이 1,500원, 매입액이 1,000원 이렇게 빼면 돼요. 공제법. 그리고 부가가치 세는요. 세금이니까 여기에 세율을 때리면 돼요.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이죠. 거기에 세율. 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 10%예요. 그거 아실 거예요. 여기 나라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10%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17%뭐 이런 식으로, 일본은 8%. 다 달라요. 우리나라만 10%인 거예요. 모든 나라가 10%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요. 세율은 제가 이렇게 T라고 적을게요. 세금이니까 텍스 할 때 T. 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500원에 세율 10% 때리면요. 부가가치세는요. VAT, Value Added Tax는 50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가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가로 풀어도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가로를 풀어보면 매출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풀리겠죠. 매입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풀릴 거예요. 매출액 곱하기 세율 10% 그리고 매입액 곱하기 세율 가로 푼 거예요. 단순히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금액 한번 넣어볼게요. 1,500원에 10% 얼마죠? 150원. 그리고 매입액 1,000원 곱하기 10% 얼마죠? 100원. 1,500원에 10%인 150원에서 1,000원에 10% 100원을 빼면 얼마 나오죠? 50원. 똑같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동일하게 나오죠.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하면요. 이렇게 1,500원에 10% 한 거 150원 이걸 부르는 말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걸 부르는 말이 바로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 자, 그리고 요거 1,000원에 10% 100원이죠. 요걸 또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매입세액이라 불러요. 매입세액. 매출은 팔았다는 뜻이고 매입은 사왔다는 뜻이에요. 그거까지는 아시죠? 매출, 매입. 매출은 판 거, 매입은 사온 거. 그 세액을 붙인 거예요. 세금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납부세액을 구해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위의 산식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고요. 요 위의 산식. 요 위의 산식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불러요. 전단계 거래공제법. 요 밑에 산식을 부르는 말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근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법이 중요하죠. 우린 결론을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거예요. 우린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 금액도 똑같잖아요. 50원 가로 푼 것뿐이고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지가 않아요. 두 가지나 차이 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뭐가 차이 나냐면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전단계 거래 요 매입액을 빼서 구한 거예요. 매입액. 이거를 전단계 거래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앞단계의 거래액은 매입액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온 거. 나의 단계에서 앞단계요. 앞단계에 사온 1,000원을 빼가지고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두 가지가 차이 나는데 일단 한 가지 차이는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세액을 빼요. 세액. 전단계 세액은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세액. 이때 매입세액은요. 주의하셔야 될 거. 얘는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빼줍니다. 매입세액은 매입액 곱하기 세율로 빼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전단계 세액, 매입세액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 똑같은 거 아니냐? 매입세액을 뺀다. 전단계 세액 다 빼주는 게 아니고요. 세금 계산서라는 걸로 확인이 돼야 돼요. 증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금계산서가 우리 영수증하고 비슷한 건데 세금이 적혀져 있는 영수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물건 파는 자 있죠. 물건 파는 자가 두 매를 작성합니다. 두 매를 작성해서 자기가 하나 보관하고요. 상대방에게 하나를 끊어주는 거예요.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다. 수수라고 불러요. 한자로 줄 수, 받을 수. 그래서 세금계산 수수. 그런 게 이루어지는데 요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빼줘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매입액에 대해서 세율 10% 때려가지고 빼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입액이 있더라도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요. 안 빼주면 많아지겠죠. 안 좋을 거예요. 그럼 강제로라도 나는 세금계산서 안 끊어주는 사업자에게 빨리 끊어주세요.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겠죠. 강제적인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줄 수, 받을 수, 주고받는 게 이루어져요. 그게 한 가지 차이점이에요. 이 제도를 아셔야 돼요.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우리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제도예요. 우리 부가가치세가 제가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선행조세라고 해가지고 선행조세 앞서간다는 거죠. 앞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선행조세. 선행조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 때문이에요. 세금계산서 제도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어떤 게 좋으냐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으로써 뭐 이 사업자는 물건 팔 때 세금계산서를 두 매를 작성해가지고 자기가 하나 갖고 또 상대방한테 하나 끊어줄 거고 또 이 사업자에게 물건 파는 다른 사업자는 또 두 매를 작성해가지고 자기가 하나 보관하고 이 사업자에게 또 하나 끊어줄 거예요.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리스트 과세당국에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합계표라고 부르거든요. 뒷동네에 나올 거예요. 합계표 이런 걸 제출하고요. 매출처별 합계표 그리고 사온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하겠죠. 발급받은 거 그것도 다 과세당국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발급한 리스트 그리고 수치한 리스트를 다 내면요. 뭐가 노출되는 거냐면 이 사업자의 소득이 노출되는 거예요. 소득은 보시면 1,500원에 팔고 1,000원에 사왔다라고 하면 500원 번 거잖아요. 그 번 거. 그게 얼마인지가 노출돼요.
세금계산서 주고받음을 통해서 이 사업자의 소득이 노출되는 거죠. 이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면 이 소득을 법인 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야. 법인 소득.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가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울 거지만 법인세라고 하는 거야. 법인세가 법인 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죠. 이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죠. 개인 사업자면 이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 개인 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가 소득세예요.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거든요.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으로써 사업자의 매출이 노출되고 매입도 노출되고 소득이 노출됨으로써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얘가 얼마 벌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선행조세가 되는 겁니다. 먼저 행동하는 조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세금계산서가 아주 중요한 제도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세율 앞에 오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거든요. 과표. 우리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과세표준. 말이 되게 어렵죠.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나오는 건데 세율 바로 앞에 오는 거죠. 그게 과표고요. 과세표준 같은 경우에 전단계 거래공제법 하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과표가 달라요. 과세표준. 세율 앞에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건 세율 앞에 뭐가 오냐면 가로 안에 금액이 오죠. 세율 앞에 가로 안에 금액. 금액으로는 얼마죠? 매출액 1,500원에서 매입액 1,000원 빼면 500원. 500원은 요 그림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업자 창출한 부가가치가 전단계 거래공제법 하에서 과표죠. 자, 그런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달라요. 요게 중요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이 산식을 보시면 돼요. 산식을 보시면 세율 앞에 오는 거. 제가 매입액 곱하기 세율에서 요거 지워버렸죠. 매입세액으로 바꿔버렸죠. 그럼 세율 앞에 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율 앞에 오는 게 뭐다? 매출액이다. 매출액이 과표예요. 금액은 얼마죠? 1,500원이에요. 1,500원. 뭐가 아니죠? 500원이 아니죠.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이 아니라는 거. 요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 좀 챙겨가셔야 돼요. 과표가 매출액이라는 거. 요걸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얘라는 거예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1,500원. 이 1,500원은 이 그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죠. 매출액. 이게 과표예요. 부가가치세를 처음 접하실 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표는 당연히 이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아닌가. 500원. 그게 아닌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니까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고요. 매출액이요. 이 매출액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사업자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죠. 1,000원. 요거 하고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 하고요. 두 개를 플러스 시키면 돼요. 요거 두 개를 플러스하면 1,500원이 나오죠. 그게 1,500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이 과표를 이렇게 불러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이에요? 전체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 단계에서.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죠. 그게 과표예요. 그게 과표. 요게 과표고 여기에 세율 때리면 매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뭘 뺀다? 전 단계 세액을 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을
다른 말로 전단계 세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앞단계 세액. 그거를 빼서 납부세액이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게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게 이제 말문제로 나올 때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거래액이 나오면 안 돼요. 세액공제법. 그렇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표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긴 한데 정확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 회계에서 뭐 라면 회사에서 라면 팔면은 매출이라는 표현을 쓰죠. 매출. 주요 영업으로 인해서 파는 상품. 이런 게 매출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이라는 표현을 사실 안 써요. 안 쓰고요. 공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급. 왜냐하면 매출보다 공급이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라면 회사에서 라면 파는 거 매출이겠죠? 근데 라면 회사에서 라면만 파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은 공장 건물, 안 쓰는 기계 이런 거 팔 때도 있어요. 기기장치, 건물 이런 거 팔 때도 있죠. 근데 건물하고 기계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재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 공급이라 가지고 과세 표준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는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출액하고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세법에서는 쓰고자 한 거야. 공급 가액. 여기 이제 세율 적용하면 매출 세액이 나온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급 가액. 요거는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과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게 1,500원이다. 그럼 부가세 붙여가지고 라면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10% 붙여가지고 그죠? 150원. 결과적으로 라면 얼마에 파는 거죠? 1,500원 플러스 150원. 1,650원에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표 같은 경우에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면 안 되죠. 1,650원이 과표가 되면 안 되죠. 10%를 때리는 베이스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어야 되는 거야. 거기 이제 부가가치세까지 붙여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액, 그거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급가액이라고 부르는구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 개념이 중요한데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납부세액 계산한 산식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납부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정확하게 공급가액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매출액 얘기하는 거죠. 여기 과표고 여기 세율 10% 이렇게 때리는 거야. 매출세액이 나오겠죠. 여기 전단계 세액, 매입세액을 뺍니다. 전단계 세액 이걸 빼면 납부세금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표는 뭐다? 요게 과표예요. 과세표준.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죠. 그리고 꼭 갖고 가셔야 될 거, 요 매입세액.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 뭐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 거래를 할 때 세운계산서를 받아와야 돼요. 세운계산서를 받아와야지만 매입세액 공제, 빼는 게 되는 거고요. 공제라는 게 뺀다라는 뜻이에요. 공제라는 표현 많이 쓸 건데 뺀다. 세운계산서를 받아와야지만 뺄 수 있고요. 세운계산서를 못 받아오면요. 아무리 매입액이 있다고 해도 못 빼요. 납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반드시 세운계산서를 받아와야지만 그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교재를 좀 보시면요. 10페이지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까지 한 거예요.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공제법과 가산법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자 갑이 1,000원의 물건을 구입해서 가치를 더해서 1,500원에 판매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때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이 되죠. 1,500원에서 1,000원을 빼가지고 구했죠. 이게 바로 공제법. 자, 그게 공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산법이라는 것도 있다. 11페이지에 나오죠. 밑줄 그어져 있죠. 가산법. 이건 임금 지대, 자본, 이자, 임금 지대, 자본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그런 걸 더해서도 부가가치 500원 이걸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복잡해가지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때 산식이 두 개가 나와 있죠. 뭐 A 방법, B 방법.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 A 방법이 전 단계 거래공제법, 그 산식이고요. B 방법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매출세액이라는 거, 매입세액이라는 거, 그런 거 밑줄 그어져 있는 것만 단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 단계 거래공제법,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결론은 밑줄 그어져 있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 결론만 잘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밑줄 그어져 있는 그 문구만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빼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 세금계산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거까지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도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자, 보죠. 그 밑줄 그어져 있는 거 12페이지 전 단계 공제법 하에서, 세액공제법 하에서 과표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자, 과표 요까지만 하고 이제 실 거니까요. 잠깐만요. 과표는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고요. 약간씩 끊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바로 실 거니까 까지 창출된 거라는 거 누적액 그것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이라는 표현 또 나오죠. 그래서 과세 대상 또 제하용료 공급이라는 표현 씁니다. 매출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게 정확한 표현이니까 과표도 공급가액의 합계까지. 자, 좀 쉴게요. 좀 쉬고 들어가겠습니다.